안녕하세요. 원정 홍대선의 두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12월 6일인가 그쯤에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나온 사실들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2019년 12월 판으로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꽤 재밌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부터 나왔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서울 2호선의 신정 차량기지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걸로, 원정 홍대선 단독 차량기지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대요. 양천구민들께는 좀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죠. 다음에 그러면 원정 홍대선의 단독 차량기지 위치는 어디냐? 부천과 강서구 경계선 정도고, 다행스럽게도 단독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대요.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신정 차량기지에 좀 포기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좀 뉘앙스를 좀 많이 그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마포구 성산역은 약간 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양시 덕은지구에도 역을 신설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9호선처럼 급행라인을 신설한다. 그리고 이제 청라 대장 연장은 이번에는 빠졌지만 4차 국토교통망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나. 이 중에서 대장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청라는 약간 좀 불확실한 그런 뉘앙스였는데, 어쨌건 2호선 차량기지 무산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과 수익성이 문제라서 지금 계속 이 신장 차량기지 때문에 원정 홍대선이 몇 년 딜레이 됐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런 문제, 두 번째로는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일단 단독 차량 기지로 가는 게 더 수익성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2호선 차량 기지의 이전은 좀 원정 홍대선과 같이 묶는 거랑 좀 백지화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이번 새롭게 나온 내용들의 정리이고, 이제 좀 더 디테일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로는 차량 기지 문제인데, 일단 2호선 신정 차량 기지랑 원정 홍대선은 사실상 이제 각각의 개별의 존재로 이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정 홍대선 단독 차량 기지 위치는 어디냐? 오곡동, 대장동, 공항동, 고강동, 고강동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어쨌건 둘 중에 한 곳이라는데, 오곡동 하면 좀 생소하죠. 강서구예요, 여기도. 강서구인데 이제 김포공항 보통 강서구라고 하면은 김포공항 안쪽을 말하잖아요. 근데 바깥쪽에도 오곡동, 오세동, 과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서구 지역이 있고, 이제 경기도 부천이나 인천 계양하고 좀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동은 말 그대로 부천시 대장지구의 대장동이고, 오곡은 대장동과 오곡동, 강서구 경계, 그 다음에 공항동, 고강동 경계. 이 정확한 위치는 제가 추후에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한 곳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아마도 대장지구가 거의 확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대장 신도시를 갑툭튀로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또 6개월 지금 미뤄져가지고 이제서야 다시 재조사 끝에 결론이 나온 거고, 일단 2호선 친정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원정 홍대선과는 다르게 이제 아예 독립적으로 또 독자적인 차량 기지 이전을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경기도 쪽에 이전이 좀 가시화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청라 현장은 이제 사실상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끝난 이야기고, 자, 경기도로 옮긴대요. 자, 경기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김포, 부천, 좀 멀면 광명, 뭐 인천 검단까지도 아마 가능할 텐데, 서울 2호선에 차량 기지를 끌고 올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기 차량 기지가 일로 오면은 지선이 이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경기도 분들은 아마 이거 2호선 지선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은 이 발언 자체가 되게 좀 중요한 그러한 좀 내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청라는 너무 멀고요. 청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원정 홍대선 5가지 문제점에서 한번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인해 화곡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는 화곡역이 2호선 지선이죠. 그다음 5호선 원정 홍대선 트리플 환승역이 될 거다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다가, 이제는 2호선이 이제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되니까 한동안은
영원할 수도 있고요. 5호선과 원종 홍대선 이 그냥 일반적인 환승용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신형 차량 기지를 이전하려면 까치산역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복선역이 아니고 단선역인데다가 5호선하고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공사가 보통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좀 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강서구 지도고, 그래서 제가 좀 지하철 노선도를 좀 더 강조를 해놨죠. 이게 당연히 이게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그 다음에 이제 김포 골드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김포공항, 여기가 대장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가 계양신도시 이렇게 되고, 여기야 뭐 마곡. 자, 첫 단 차량기지 후보지부터 좀 살펴보죠. 공항동 여기입니다. 이 전체를 쓰겠다는 거 아니고 이 중에 한 부지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가 강서구의 공항동하고 부천의 고강동 사이 경계고, 그 다음에 오곡동 대장동 하면은 대장신도시가 여기 있으니까 얼추 좀 그림이 나오죠.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오곡동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의 경계선이거든요. 이 정도 둘 중에 한 곳이 아마 차량기지 후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의 원종 홍대선은 어디로 가느냐인데, 자, 이 빨간색 선이 원종 홍대선입니다. 그래서 가양 강서구청. 이 강서구청 위치가 여기냐 지금, 근데 저는 몰라요. 일단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고 어디가 될지는 중간으로 대충 잡아놨습니다. 왜냐면 이 역간 거리를 생각을 하면은 중간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편의성으로 보면은 강서구청 사거리 쪽이 좀 더 좋긴 한데, 어찌됐건 뭐 그 위치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빨간 점 찍었다고 누가 그러는데 저 강서구청 자리 여기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화곡, 신월, 고강, 원종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다음 이쪽으로 가면은 덕은, 성산, DMC, 홍대 입구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원종 홍대선인데, 지금 공항동, 고강동일 경우는 여기 살짝 지선만, 다시 이렇게 살짝만 노선만 더 철길 하나 뚫으면은 차량기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예.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오곡동이나 대장동으로 놓을 경우거든요. 지금 오곡동이나 대장동으로 놓는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노선이 길어져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따라가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어찌됐건 대장신도시까지 안 갈 수가 없어요. 차량기지가 대장지구라면, 오곡동 대장동이라면은 대장신도시가 안 갈 수가 없고, 여기까지 가면은 대장에서 계양 있는 거는 뭐 거의 뭐 100%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야지 차량기지하고 노선이 거의 인접하게 되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노선이 구상이 되지 않나 싶고, 일단은 이 노선은 일단 빼죠. 예. 차량기지 위치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올 초에 좀 언론에 나왔던 게 원종 홍대선 차량기지가 김포공항 인근이 좀 추진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 기사 내용이 맞았던 게 역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남쪽이냐 서남쪽이냐 그렇게 지금 차량기지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압축이 됐고, 다음에 약간 설명하는 김에 인근 교통망, 앞으로 강서구 들어올 교통망을 좀 더 늘려보죠. 첫 번째로는 현재 공사 중인 대곡 소사선, 이제 서해선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대곡 소사선이 대략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 원종역 같은 경우는 원종 홍대선, 그다음 대곡 소사선이 환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실체가 없지만, 일단은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는 서해선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더 밑으로 가면 경기도 시흥까지 가고, 일로 가면 이제 고향으로 가죠. 예. 경기도 시흥에서 이제 강남권을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해선을 타고 9호선 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그런 노선이 나오고,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게 부천, 일단 부천 쪽에서 부천만 쓰기엔 좀 아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계양 대장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포공항을 밑으로 해가지고 화곡하고 가양, 그 다음에 이제 DMC 공항철도가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환승 루트로서 경기도 부천 쪽에서 굉장히 쓸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목동선이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여기가 신월역. 예. 그러면은 지금 실체도 없지만 원종역, 신월역이 이미 환승역으로 지금 잡힐 수 있고,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목동선을 이용하려는 신월동 주민분들께서는 원종 홍대선이 필수입니다. 왜냐, 신월역에서 화곡이나 가양역으로 가려면은 원종 홍대선 없으면 신월에 내려가서 버스 타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출근길에 이 화곡로 라인이 꽤 막힐 텐데 전철이 100번 났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목동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원종 홍대선은 이런 이 시점까지 오면은 거의 반드시 필요한 그런 노선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여기 이제 강북 횡단선, 이거 오목교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죠 지금.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대략적인 강서구와 인접 지역들의 좀 한강 이남에 예정된 모든 교통망이 설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면은 원종 홍대선이 꽤 나름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일단 강서구에서, 그 전에는 지금 강서구에서 상암을 가려면은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갔다가 이제 상암 공항철도로 상암으로 갔었는데, 이럴 필요 없이 이제 상암 쪽, 홍대 쪽, 마포 쪽에 지금 직통 더 단축된 노선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강서구민에서는 이 정도 장점이 있고, 마포 상암 쪽에서도 지금 신설역이 생기니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당연히 이제 부천 쪽, 그다음에 계양, 대장, 거의 이 김포공항을 기점으로 남쪽, 서쪽, 동쪽 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말이 원종 홍대선이 사실상 공항 남선 뭐 그 정도로 이름을 지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태까지 안 나왔다가 지금 급행라인의 신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맨 처음에는 저는 이야기했을 때 왜 원종 홍대선이 급행라인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 노선이 길어야지 급행 효과가 있지, 노선이 짧으면은 굉장히 급행의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광역철도로 승인을 받으려면 표정속도가 50km 이상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금 그런 국토부의 조건이 있다 그래요. 이 표정속도 50km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속도냐면은 9호선 급행도 50이 안 되거든요. 공항철도도 5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름 9호선 급행급이라고 주장하는 김포 골드라인, 김포경전철도 50km가 될까 말까예요. 무지막지한 속도로 50km를, 이게 시간당 50이니까 30분 하면 25km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근데 원종 홍대선이 지금 16에서 17km 정도 노선짜리예요. 이 노선에 지금 끝에서 끝까지 표정속도 50km를 주파하면 원종에서 홍대까지 10분 정도 걸리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기 너무 많거든요. 지금 원래는 상암하고 덕은 빼죠. 뺐을 경우 일단 예상 급행 라인을 보면은 홍대 있고 DMC, 가양, 화곡, 신월이 애매한데 일단 넣고 원종이면은 강서구청 빼고는 뭐 거의 다 지금 급행 노선이 돼요. 강서구청 고강을 빼면은. 그리고 그러면 이 예상 급행 라인 뭘 근거로 예상을 하느냐인데, 이게 전부 다 환승역이거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종은 서해선, 신월은 목동선, 화곡은 5호선, 가양 9호선, DMC는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홍대 입구도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2호선. 일단은 환승은 서줘야 돼요. 급행이. 예.
써주는 게 맞는데 이러면은 지금 적은 역에 급행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게 더 손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암하고 덕은을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제 정차인력이 많아지니까 완행 표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급행은 이 구간을 전부 다 통과함으로써 홍대에서 출발해서 DMC에서 멈추고 상암 덕은 건너뛰고 가양 갔다가 강서구청 건너뛰고 화곡 갔다가 신호를 만약 건너뛴다 그러면 바로 원종. 그러면 원종 입장에서 전철을 타면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홍대 입구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노선이 짧더라도 이게 급행의 의미, 표정 속도 50km의 도달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급행을 빨리 보내려면요. 완행이 중간중간 자주 멈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이렇게 두 역이 얼핏 보면은 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역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급행을 빨리빨리 보내기엔 일종의 좀 대피선 같은 그러한 지금 포지션으로 상암은 뭐 거의 뭐 확정될까 말까 확정된 역이긴 했죠. 근데 덕은까지 더 끼워 넣은 게 그런 이유이지는 않나 합니다. 예. 그래서 상암 덕은역이 있으면 이제 BC값이 1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상암 덕은이 있어야지 급행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노선 연장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16km, 17km인데 이게 만약에 대장경 연장되면 이게 거의 20에서 25km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인천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뭐 청라나 검단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뭐 30, 40도 지금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원종 홍대선 자체를 최초 맨 처음에 땅 팔기 전부터 이걸 급행으로 설계를 해놓으면은 원거리 인천 청라나 혹은 뭐 검단 이런 뭐 대장 이후에 부천 이후에 인천 구간에 연장이 되더라도 급행란을 깔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초장부터 노선이 짧다고 이거를 급행을 염두를 안 하면은 끝까지 가더라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난번에 제가 약간 인천편에서 좀 말씀드렸죠. 로컬망과 광역망이 있는데 광역망을 하려면은 원거리를 빨리빨리 가는 게 목적이고 애시당초 거리가 짧더라도 이거를 좀 원거리 광역망까지 염두를 해둔다면은 노선 연장에 대비한 급행 라인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지금 1차적인 목적은 노선 연장이지 않나 싶고 근데 현 16km, 17km 구간에서도 좀 급행을 원활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암 덕은역을 신설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노선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대장지구 만약에 오곡동 대장동이라 그러면 대장지구도 당연히 엮여 있고 4차 광역 교통망에 좀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됐는데 지도상에서 보셨다시피 오곡동 대장동에 넣으면 이거는 뭐 말이 99% 사실상 100%거든요. 대장지구에 차량 기지 놓고 역을 안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 3기 신도시 교통을 더 정부에서 안 좋게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오곡동 대장동이다 싶으면은 대장 연장은 100% 확정이고 대장만 있겠냐? 계양도 있겠죠. 예. 대장 계양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확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장신도시도 그렇고 계양신도시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플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짧으면 10년에서 길게는 뭐 20년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금 신도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광역교통망에 넣을 필요도 없고 이건 좀 4차는 5차까지 가서 이걸 좀 염두를 해도 괜찮은 거고 우선적으로 급한 거는 원정에서 홍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장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논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거고 청라랑 이제 청라냐 대장 계양이냐인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한강 이남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가 가양, 강서구청, 화곡, 신월, 고강, 원종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대장 계양이 되는데 만약에 청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청라로 갈 거면 계양 대장으로 갈 거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연장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만약에 청라로 갈 경우는 현재 BRT 7700번이 청라에서 화곡역 가양역으로 가죠. 이 노선에 약간 좀 지하철판이 되지 않는 건데 약간 이제 공철하고도 묘하게 좀 노선이 좀 중복되는 경향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게 청라 국제도시역이라고 공항철도가 있긴 한데 이게 청라 메인 스트리트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4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그 다음에 7호선도 청라 연장 잡혀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급행망이 아니잖아요. 인천 구간을 급행을 한다 한들 청라 쪽을 급행을 한다 한들 거의 뭐 부평 이후부터는 완행으로 강남까지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꾸만 청라 연장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일단 뭐 약간 좀 거리가 있더라도 공항철도도 있고 7호선도 있잖아요. 하지만 대장계양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원정 홍대선 말고는 노선이 없어요. 전철 노선이. SBRT는 추후에 생각을 해보고 전철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그 밑으로 가서 화곡가양으로 직접 붙느냐, 시간적으로 따지면 화곡가양 붙는 게 더 빠를 거거든요. 특히 원정 홍대선이 급행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화곡역까지 10분도 안 걸리고 뭐 가양역까지 10분 대감 좀 더 되는 그러한 쾌속성이 나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청라 연장보다도 계양 대장 연장이 좀 더 저는 맞다고 보고, 물론 이제 대장 계양 연장 청라까지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좀 선형이 뭐 굳이 하겠다면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뭐 이런 좀 왔다 갔다 지그재그 좀 이런 선형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순위가 청라가 아닌 대장 계양, 2순위가 청라, 3순위가 세 지역을 다 있는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과정이 이제 필요될 거냐인데, 일단은 서울시랑 이제 지자체 예타에서 값이 높게 나오면은 국토부 예타를 요청해가지고 국토부가 다시 또 예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면은 이제 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여기에서 또 확정이 되면은 사업자 선정의 착공, 대략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빼놨는데, 이 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게 끝났다고 이게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예. 많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이래서 전철 하나 생기는 게 뭐 10년, 20년씩 걸리는 거고. 하지만 지자체 예탁값이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2년 전에 신형 차량기지 포함한 예탁값에서는 망해가지고 다시 한 거라서, 굉장히 지금 급행 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양시 덕원지구, 뭐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아예 대장지구까지 염두한 차량기지 장소를 물색하느냐, 안 그러면은 그냥 오곡동에 공항동, 고강동에서 끝내가지고 연장을 좀 더 나중에 생각하니, 굉장히 다양한 좀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값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예타에서는 큰 무리 없는 선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신도시 발표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좀 세금을 날린 꼴이거든요. 원정 홍대선을 예를 들어서 뭐 작년부터 이게 2018년부터 아마 조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가 대장신도시 들어갈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사를 해라. 그러면은 2019년 4월에 대장신도시를 발표하면 5월에 무리 없이 대장신도시를 감안한 원정 홍대선의 발표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게 아니고 원정 홍대선은 원정 홍대선대로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장지구가 갑툭튀 해버리니까 이 4월 이전에 있던 조사를 다시 엎고, 용역비도 이거 1억 2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다 엎어버리고 다시 조사를 한 게 지금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낭비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만약에 국토부에서 예타 빠꾸 시킨다, 그러면 진짜 이거 강서구민, 부천시민, 마포구민 다 들고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이고, 여태까지 원정 홍대선이 이러한 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엇박자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신도시 발표 개항부터 대장까지 해도 이거 광역교통망에서는 계속 누락이 됐었던 플랜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10월 말에 대강이 플랜이 처음 들어갔어요. 원정 홍대선이. 저는 이제 계양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대장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계속 원정 홍대선을 언급을 했었었는데, 어찌됐건 10월 말에 이제 원정 홍대선이 최초로 등장했다. 바꿔 말하자면 이거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 노선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이제는 오픈해도 되겠지, 공개해도 되겠지라는 거고, 얘다 빠꾸 시켰고 공개하진 않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노선은 기존의 신도시 광역 교통망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5호선 김포 연장 같은 경우, 이상초 5호선이 김포 연장을 뭐
설계가 염두한 노선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이라는 게 신도시가 먼저 지정이 되면은 정부가 그 신도시에 맞는 교통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약간 좀 도식으로 표현할게요. 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가 교통망을 설계를 하고 이걸 다시 지자체로 보내서 디테일을 짜라 이런 과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게 먼저 선행돼서 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신도시 계획 없이도 지금 예타 통과를 목적으로 지금 수립적인 노선이었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아니 다른 교통망 같은 경우는 신도시 하나만으로 예타 면제되고 통과되고 막 그러는데 신도시 계획 없이 기존 주민들을 위한 노선망이 설계되다가 신도시가 더 들어오면 이거 예타 통과 안 되는 게 좀 더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종 홍대선은 다른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노선이고, 그다음에 현 노현성 강서구청장의 지금 불로불사급 선거 공약 무슨 말이냐? 구청장 3선할 동안 공약은 공약인데 못 지킨 공약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원종 홍대선거 고도 제한이거든요. 이번엔 좀 지키길 바랍니다. 2번 속아줬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구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벌써 구청장 4번에 강서구 국회의원까지 하셨으면 이제는 좀 잘 좀 하실 때 됐죠. 이제 뭐 잘 하시긴 하시지만 그리고 이런 내용들 좀 종합을 해보면 원종 홍대선은 중앙정부가 좀 빚을 졌어요. 지자체한테 얘기했듯이 일단은 신도시보다 먼저 선행돼서 노선을 구축하다 보니까 신도시까지 같이 물리게 되는 점.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 발표로 지자체 합의 없이 발표해버린 통에 지자체가 진행했던 용역조사 통으로 날려가지고 세금 낭비시켰고, 청라가 됐건 뭐 검단이 됐건 지금 저도 이게 원종에서 끝날 노선이 아닌 거는 동의합니다. 이제 이게 계양 대장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인천 쪽에서도 굉장히 좀 계속 주시를 하고 원종 홍대선이건 서울 2호선이건 뭔가 지금 뭐가 됐건 청라까지 이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노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성도 충분하고 가능성도 높고 이러한 지금 노선의 지자체의 예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고비가 저는 지금 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중간중간에 정부가 뻘짓도 하고 중앙정부도 뻘짓을 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기획들도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실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역 생기는 거 빼고는 큰 장점은 없거든요. 근데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출퇴근 루트가 획기적으로 지금 단축됩니다. 특히 원종 쪽에 사시는 분들, 제 아시는 분도 지금 원종에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근 마곡으로 하는데 버스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예전에 종로일 때는 뭐 버스 타고 화곡에서 타거나 안 그러면 역곡으로 가가지고 1호선 타거나 종로 시절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출근했다는데 뭐 종로가 됐든 어디가 됐건 이거 굉장히 좀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천 쪽에서는 그런 노선이고 이런 혜택은 원종뿐만이 아니라 대장계양까지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종 홍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본격적인 좀 상승장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